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동군 청양군수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줄 충남방송 김단비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저와 프로그램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부터 한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글쎄 좀 긴장이 되네요. 네. 네, 잘하고 싶은데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자신 없는 모습이신 것 같은데요. 김단비 기자는 어떤가요? 평소 이렇게 군청이나 바깥에서 군수님만 뵈다가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함께 녹화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지난 1년간 청양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빨리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빨리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고 하는데 군수님 감사합니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동군 청양군수와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군수님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한 지. 지난 1년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1년 아주 굉장히 바쁘게 지낸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임 초기에는 제가 이제 공직 사회 또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민원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직 사회 또 지역 사회도 많이 안정이 돼서 일하기가 아주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각종 지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했고 또 그를 토대로 해서 더 좋은 그런 지역을 좀 만들어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를 좀 하셨잖아요. 네. 군수하고 도청 이제 공무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 선장하고 선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제 도에 있을 때는 이제 중간 간부였기 때문에 이 서포트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지역의 문제를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군수가 그 좀 판단을 잘못해서 그것이 그릇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오롯이 이 군민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책임감 또는 중압감 이런 거를 많이 갖게 되죠. 취임하시면서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 1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 개인 간에도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지역사회는 정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 지역이 건강해지고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우선 행정은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공개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분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또 군민들에게는 어떤 자긍심과 행복감을 좀 심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직사회가 많이 변해있고 이제 지역이 많이 안정이 됐다. 또 우리 군수가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또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시는 시장 군수님들에게 제가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 좀 있는데 직구진 질문이에요. 1년간의 성적표, 점수를 매긴다면 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한테. 글쎄요. 저는 정말 최대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우리 공약평가 예를 들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서울시민에서 공동으로 평가를 했는데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SA 등급 최고 등급 받은 것이 9개 지자체거든요. 네. 그 중에 들었으니까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아, 예. 굉장히 그런 평균 이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단비 기자는 몇 점으로 평가하나요? 80점을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은 더 드리고 싶지만 저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앞으로 좀 더 100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청양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80점이면 굉장히 후한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너무 과대평가해. 아닙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 청양군의 주요 정책 중에서 농업 정책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농업 최우선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청양은 우리 전체 인구 중에 농업 인구가 38%, 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구를 빼면 한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양에서 농업을 빼놓고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군정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농업을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거고요. 저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크게는 규모화된 영농, 예를 들어 시설 논해 또는 밤 표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농협과 함께 유통에 좀 매진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이외에 중소영세농들이 있어요. 그건 푸드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농업의 미래가 있을까?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이 정말 수지 맞는 산업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선진국치고 농업 농촌이 홀대받는 나라는 없죠. 없거든요. 예. 예, 농업 농촌이 잘 써야 저는 선진국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푸드 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농가의 생산을 좀 보장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다는 것이 이제 로컬 푸드의 개념이지만 그 지역 청양은 지금 전통적인 농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에 판매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의 어떤 그 소득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전 학하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들이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설계된 게 있고요. 그것이 지나면 이제 세종 또 서울 이런 쪽에 직판장을 좀 만들어서 이 판로를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책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청양군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농민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농민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푸드 플랜에 집중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량 다품목 체계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청양 같은 경우는 산직 한 68%, 그리고 아주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푸드 플랜을 하기 아주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소량 다품목에 대한 기획 생산 체계를 갖추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그 한 4, 5년이 걸려요. 정착하는데 그동안에 농민들이 손해만 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최적 가격을 보장해 줘 생산비를 보장한 그런 최적 가격 보장제를 전국 최초로 제가 공약을 했고 현재 그게 용역 중에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대도시 집판장과 연계를 한다면 우리 중소영세농 또 고령들의 일정 소득은 보장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푸드 플랜이 청양의 새로운 미래를 좀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소량 다품목, 뭐 대도시 직판장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별성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기획 생산 체계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기획 생산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또 이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은 또 이 도시민들에게는 어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다행스럽게 지금 청양군이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푸드플랜 선두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타운을 짓는 조성하고 있는데 그 타운에 안전 분석실을 좀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안정성 검사까지 끝내서 대도시에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그다음에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다른 지역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청양군에서 가장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청양군이 워낙에 많이 인구가 예전부터 줄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저출산 고령화 극복 문제는 이게 비단 뭐 우리 청양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의 분야 중에서 특정 몇 개 분야만 성장해서는 저는 이룰 수가 없다.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 또 저출산 고령화에 극복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 그다음에 결혼 출산, 보육 복지, 또 장학 교육, 기업 유치, 일자리, 정규 여건 개선 등 이게 7대 지금 기본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아기 낳고 키우게 주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족 친화, 가족 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물론 기업 유치 또 대규모 산업단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외지에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려고 그런 거고요. 농업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런 전략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 그게 한 44억, 그다음에 노인 행복타운, 그게 207억, 한 25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 예산을 통해서 우선은 그 복지주택 한 120세대를 짓고, 그 밑에는 1, 2층에는 그 각종 어떤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지만, 우리 행정과 노인 관련된 기관 단체, 또 의사,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거주하는 우리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건강 관리하는 그런 재가 의료 서비스를 좀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걸림돌이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했던 지점이잖아요. 네. 이번에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고요, 청양에. 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많은 그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의료는 예를 들어 배가 아파갔는데 뭐 산부인과 가라, 소아과 가라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 부임한 이후에 의료원장님을 산부인과에서는 모셨습니다. 처음 아닌가요? 청양에? 처음이죠. 예, 산부인과에서 모시고, 그다음에 의료 수요가 많은 내과, 또 정형외과, 정신의학과 이 세 분의 전문의를 또 모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형외과의 경우는 한 6개월에 2,300명, 내과 같은 거는 월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시거든요. 굉장히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처음 제가 그 산부인과 진료를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아마 청양의 역사 중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청양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병원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죠. 공공의료 네.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료 수요가 많은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있고, 아주 특이한 것은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시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또 외지에서 그 선생님 아는 그 환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진풍경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전문의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우선은 의료 장비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내과 선생님을 내년쯤에서는 한 번 더 모시려고요. 그렇게 네. 해서 지금 이제 내시경 검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위 내시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관련 정책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군수 공약으로 혼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으로, 공통 공약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거냐 하는 후보지 선정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7월쯤에는 나올 것이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산업단지 입지 계획, 그다음에 이제 환경성 검토, 교통 영향 평가, 또 문화재 시발굴 조사, 이런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한 30개 정도가 돼요. 네.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이수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까지 산업단지 입지 승인을 좀 마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을. 근데 청양주민분들은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니 군수 바뀌었는데 왜 산업단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조금 더 서두를 수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때 이완규 지사님 계실 때인데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너무 길으니 이거를 네. 단축해 둡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월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 정리를 했는데 관련 법의 중복되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단축시켜도 최소 4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걸려요. 다만 언제까지 산업단지 조성만 그것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당장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넓히는 문제도 있고 농공단지가 6개가 있어요. 네. 농공단지가 비어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개 기업은 유치를 완료를 했고 네. 앞으로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어있는 농공단지 내 비어있는 그 단지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 일자리를 좀 더 넓혀나가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지한 그런 우리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중에 보니까 네. 공모 사업에 뭐 선정돼 가지고 얼마를 뭐 확보하셨고 뭐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해요. 제가 어림잡아서 봐도 수백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된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하반기에 10개에 110억,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한 790억. 790억이요. 예, 그럼 한 900억 정도로 네. 순수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900억 정도 확보를 했고 네. 그 밖에 이제 이 국비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교량을 넣는다든지 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국비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1년 동안 한 1,187억 정도. 이 정도면은 최대 규모 아닌가요? 아마 청양군 유사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예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 비결은 그러면 군수님인가요? 어떤 비결일까요? 뭐 저를 비롯해서 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군민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그 덕이 아니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예. 각종 공모 사업에 해가지고 선정이 되니까 계속 예. 반응들이 조금 남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이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하면 되겠다. 우리가 하면 된다. 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꾸 이 일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돼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위 시군에서 되게 질투를 많이 한다고 국비를 청양군이 네.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네. 저는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만큼 이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어떤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청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쪽에 좀 치중을 하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덧붙이면서 나간다면 저는 청양에 좀 미래가 밝지 않을까 저는 또 기대를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도립대가 사실은 청양에 있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남 도립대하고의 협업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그 도립대와 우리 행정과의 협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아까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TF팀을 좀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네. 그럴 때 그 R&D 기능 또 이 기업 네트워킹 뭐 이런 걸 쭉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 청양대생들이 그쪽에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청양 같은 건 청양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우리 군정의 중요한 과제거든요. 우리가 2일 7일장인데 매월 27일에는
그때 뷰티과 학생들이 나와서 임용, 네.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각종 공연에도 참여하고 정말 저희가 중요한 아주 협업 파트너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우리 도립대학교죠. 예. 예. 도단이 이제 대학이 청양에 있는 게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 각종 기관 단체들이 효율성을 좀 강조하면서 네. 청양에 있던 기관 단체가 통폐합되거나 어디로 이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매년 한두 건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군 차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기관이 이제 통폐합되고 이전하는 문제는 물론 기관의 어떤 문제기는 효율성의 하죠. 네.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지역의 문제 또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어떤 기관이 가지는 않았죠. 외지로 뭐 간다는 적은 없지만 저는 그거는 좀 자기 자세의 입장보다는 지역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옛 여자정보고등학교 예. 문제가 또 있는데 예. 여기가 참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천양 여자정보등학교 10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오늘도 오면서 우리 교육감님을 뵙고 왔는데 네.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족문화센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도혁신센터 그 두 기관을 거기 앉히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결되긴 하는 거죠. 어떻든지 해결해야죠. 네.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게 정말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편익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청양군에서 처음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1년 동안 한 51건의 전국대 또는 도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153일 동안을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연인은 한 4만 한 3,300여 명. 그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는 한 204억 되거든요. 우리가 투자한 규모가 22억인데 어떤 청해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든지 또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뭐 지역의 그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굉장히 좀 남는 장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앞으로 이 스포츠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막 무분별하게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의 생활체육의 저변을 좀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회 중심으로 유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사실은 청양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복지 정책이 굉장히 연령대별로 맞춤형 정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어떤 복지 정책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이제 중복되는 말씀인데 이제 아기 낳기 조기 키운 환경. 요거는 지금 이제 가족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요 문제는 지금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네. 유치해서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확대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또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 문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저 집중을 하고 다만 이제 그 남는 것이 이 장애인 또 노인 문제거든요. 네. 아까 말씀 커뮤니티 케어 사업 또 노인 행복타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가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아마 계층별로 또 분야별로 균형 있게 네.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년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또 하반기가 있잖아요. 행정은 다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전 하반기 농업 문제는 이게 뭐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푸드 플랜의 어떤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족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네. 그다음에 사회 경제를 통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노인 문제 이런 문제 좀 집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청양에서 되게 취재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넷째 알을 출산하면은 뭐 2천만 원인가 주는 그런 다섯째. 네, 다섯째 알을 낳으면 이런 되게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호응을 얻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기억에 남는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제 산후 조리비도 좀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자녀를 5째 아이까지 낳게 2천만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저는 출산 정책의 전부는 아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될 때, 그 성장할 때 그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 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양 지역 안에서도 이게 지역으로 나눠서서 좀 불균형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매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동, 산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이제 산동 지역이 산서 지역에 비해서 좀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지금 큰 계획은 정산 중학교가 이제 폐교가 됩니다. 네. 기숙형 중학교 통폐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다목적 해관을 좀 져서 군민들이 거기에서 아까 이제 그 운동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커뮤니티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청남 장평 쪽이 시설 원예가 네. 많거든요. 근데 그 수질 문제 때문에 금강물을 펌핑해서 수질을 정화해서 이 각 가정에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하듯이 그 하우스에 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잘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이 많은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행정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좀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네. 좀 들어요. 네. 그러나 우선 군수는 군정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정말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청양의 새로운 변화,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것만은 내가 약속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초심을 잃지 않겠다. 저는 늘 이렇게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또 국민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역이 변해야 된다는 게 정의, 행복, 변화라는 키워드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이 정의로워서 국민이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있는 그 역량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공무원과 또 우리 국민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소방 복합 시설이 이제 청양에 네. 들어섰잖아요. 네. 이게 예산 인근 지역과도 경쟁이 되게 치열했던 이 그렇죠. 사업이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방복합타운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바로 이제 설계가 끝나면 이제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할 겁니다.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는다면 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그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기간 내에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처음으로 저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 했는데 어떠셨나요, 군수님? 그래서 이제 많은 제가 그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다시 할까요? 예, 김단비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가지고 네.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어떠신가요, 군수님? 이제는 이 분야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네. 좀 깊이 있게 우리 군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예. 군수님 자주 나와주시고요. 저희 네. 김단비 기자도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1년을 맞은 민선 7기.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